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취업 프로젝트 국교론 합법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보는 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인가요? 네. 두 번째 주죠. 수업을 들으신 거는 네, 그래서 공부하신 부분들 또 기출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관련된 부분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 역시 시작하기 전에 또 일주일 전과 나는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고 무슨 공부를 하고 뭘 먹고 언제 자고 매일매일이 똑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달라지는 게 뭔지 또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들 짧게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 아마 목요일 날 오후에 그 합법 교육과정의 교과서 두 번째 강의가 아마 올라왔었을 겁니다. 보시고 아마 오셨을 텐데 또 공부를 하시면서 느꼈던 거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계 반영하고 갈까요? 그런 생각이죠. 아, 저번 주에는 중학교 1, 3학년군의 수업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 그 국원투랑 화작 아니다, 국원이랑 국투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어, 토론이나 협상 같은 거는 이제 좀 약간 반복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도 첫 주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투자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는데 요번 주에는 제가 좀 약간 메타 인지를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또 아는 것 같은 부분은 좀 넘어가는 식으로 할 수 있어서 효율이 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번 주에는 학습 활동을 그냥 무작정 다 하고 막 되게 두서없이 정리를 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좀 피드백을 받고 또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듣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성취 기준을 좀 학습 활동에 녹여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을 정리하면 두서없다가 두서 있어지게 돼 가는 중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네, 또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번이랑 비슷하게 이제 그냥 교과서를 같이 볼 수 있는 게 좀 좋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는 강의 듣고 이 부분들 좀 잘 못 읽어봤었는데 이번에도 다 읽어보지는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저번 시간에 와서 선생님들 하신 것도 듣고 하니까 좀 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할 때 이거 쌤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셨었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의욕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양이 한 주에 하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끝까지 다 못 보고 또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밀리다 보면 분량이 또 점점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더라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 주에 했던 분량 다 끝내지 못하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서로 와서 뭐 대화도 나누고 뭔가 수업도 또 뭔가 같다는 그런데 동기부여도 좀 하고 타인의 말도 듣고 또 이게 한 주 했던 걸 한 주로 다 끝낼 수 없어요. 어쨌든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양에 치이면 그러니까 좀 스킵도 하시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걸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니까 눈에 좀 익숙하게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문을 나가더라도 합법이 끝나면 장문 나갈 건데 그럼 합법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장문을 집중하시되 4주 동안 또 장문에 집중할 거거든요. 4월 달에. 그러는 과정에 다시 합법 부분에서 내가 좀 못 봤던 거 부족했던 거를 조금 확인해 가면서 가는 게 좀 부담을 좀덜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많이 좀 발전했다,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교수님께서 작년 수업을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인강으로. 근데 그때는 그냥 수업 듣고 끝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욕심이 생겨서 어쨌든 여기 나와서 뭔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해야 하니까 복습도 하려고 하는데 스터디가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개다 보니까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양에 치이는 느낌인 거예요. 하루에 10시간씩을 공부를 해도 모든 계획된 분량들을 다 끝내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뭔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오히려 이게 더 급한 것 같은데 왜 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지? 뭔가 의무감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어, 중요도 평정을 조금 해서 어떤 게 지금 더 시급하고, 어떤 걸 해야 도움이 되고, 어떤 건 조금 차치해두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지를 제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양이 많습니다. 저희가 학법 교육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법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교육학도 해야 되고 뭐 양이 이제 아마 점점 더 또 불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뭐 한 영역을 가지고 온통 시간을 다 또 쓰기도 또 애매한. 근데 작년과 달라졌던 건 뭐냐?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2021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작년하고 달라진 건 뭐냐? 우리가 더 부담을 느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애초부터 그냥 막 쏟아져 들어와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작년에는 가볍게 생각했다. 나는 이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아는 게 많아질수록 뭔가 좀 더 들어갈수록 이게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뭔가 더 늦게 빠지는 것 같고 뭐 할 것도 이게 근데 단계인 것 같아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을 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시험 공부에. 그거 오히려 어때요? 아 그래 요거 하면 되겠고 저거 하면 되겠지. 근데 막상 들어가면 많아집니다. 할 게. 이렇게 많았구나.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다 경험해 왔던 거예요. 아 일주일 전에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다 시험 공부 해왔잖아요. 이렇게 할 거였으면 시간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예전에 작년에 내가 만약에 이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했다면 지금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고 지난주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 예전 단계가 그냥 이런 단계였다면 그래서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야. 단순히 내 실력도 올라가는 거지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세세하고 세분화된 거예요. 더 굵직하면 별로 할 게 없고 세세해질수록 더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어딘가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답답하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좋은 연습이다. 아, 정말 답답하지만 좋은 연습.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걸 넘어가요. 이 단계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정체된 한 단계 올라갔더니 정체된 단계를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면 그 어떤 단계에서도 멈춥니다. 그 단계를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또 같은 분들마다 다르다. 그런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긍정적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딱 그 단계다. 좋은 단계다. 네. 네. 그건 아 괜찮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뭐뭐 해와라, 뭐뭐 또 해라, 뭐뭐 또 해라, 뭐 개론서는 뭐 목차 정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반도 잘 못했었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이걸 다 못하다니 나 진짜 약간 쓰레기인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냐. 진짜 잠도 정말 제가 원래 잠이 진짜 많은 편이라서 10시간 이상은 자야지 좀 피곤한 사람인데 요즘 2~3시간씩 자면서 정말 약간 공부에 몰두를 하면서 막 14시간, 15시간씩 앉아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약간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직까지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조금 불안하다라는 게 할 게 점점 늘어나면서 조금 그런 감정들이 드는. 맞습니다. 법률을 할 거야. 장문이면 그 지금 받았던 분량의 동일한 분량의 또 우리가 이제 2015 합법교육과정 2015로 가면 한 번짜리가 또 나오고 이게 그냥 우리 숙명입니다. 숙명. 사실은. 그래도 쓰레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고 똑같은 비슷한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전형성도 있어요. 같이 있다 보면 타인의 말을 들어서 위로받는 것도 있는데 나랑 비슷하구나 해서 이제 안심도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누가 울면 따라 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도 또 생겨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러운 또 일단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착하지 마시고 반복 이게 또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익숙해질 거고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안에 이론적인 용어나 개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예를 들면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시라고 했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끝나면 예를 들어 성취 기준 오늘 한 2~3개를 했다. 그럼 분량이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항상 작은 건 성취 기준입니다. 내가 이만큼 분량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얘가 애매해져요. 기준이. 다 돌아와야 돼. 성취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빨리줄이에요. 얘를 느리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막 퍼져나가. 그러다가도 다시 내가 무슨 성취 기준을 하고 있는 거야로 돌아와라. 이해되시죠? 그랬다가 다시 해설. 성취 기준 해설. 이론. 이걸 잊지 말라는 이 과정을 잊지 말라. 이렇게 자꾸 생각을 자꾸 써놔야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놓든가 제가 지난번에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성취 기준, 성취 해설, 이론, 우리 학습활동 재심은 그다음에 학습활동. 이 제일 넓은 거잖아. 이렇게 크게 퍼져나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왔다가 자꾸 돌아와야 돼. 자기 근원지. 그럼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이 작은 게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구나. 라는 걸 보게 되고요. 한 파트가 끝난 파트를 안 되더라도 보고라도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봐도 돼요. 지금 시험 치는 게 아니니까. 보고라도 요약해 보려고 해요. 내 말로. 도대체 공부를 했어. 근데 머릿속에는 뭐 뒤죽박죽이야. 그러면 다시 펼쳐놓고 좋아. 내가 이 한 장짜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연습해요. 그냥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독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지문입니다. 해설도 지문이고 이론도 지문이고 학습활동의 재심문도 지문이고 학습활동도 지문이고 그럼 도대체 학습활동이 펼쳐져 있으면 이거 도대체 어떤 의도로 성취 기준을 풀어놨을까? 어떻게 펼쳐온 거야? 라고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죠. 어떤 파트가 끝나면 한번 보면서 나 이거 내용 이렇게 한번 정리해볼래?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세밀한 지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일도 하고 크게 나와서 이건 이거가 핵심이야. 왜? 이거 성취 기준에서 이거 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조금 다 보고 이만큼을 다 모르더라도 여기서 한마디로 내가 추려서 설명한다면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과 연결해서 한번 말해볼 거야 라는 작업들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와 또 달라진 우리 3분 브리핑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거나 했을 때 어떤 점이 느껴졌는지. 저는 약간 이 혜림쌤이랑 좀 반대로 뭔가 그 12 성취 기준 정리할 때도 그렇고 좀 시간이
덜 걸린다. 네, 이렇게 느끼는구나. 네, 다른 쌤들 뭔가 얘기 들어보면은 뭔가 되게 오래 걸리신다고 다들 하시고 뭐 문학도 그러는데 저는 약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 너무 사고를 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거를 하고 나서 저도 뭔가 남는 게 없으니까 이제 머리나 이런 게 남는 게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너무 이제 사고를 들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했었나 하는 고민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어, 좀 아,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저 항상 보이는 문제 투점이야. 빨리 진행이 돼도 무슨 뭔가 좀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고 너무 양이 많아서 조금 어떤 좀 치이는 느낌이 들어도 문제라는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속에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왜 사냐면 문제가 없는 삶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공부로만 합시다. 일단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공부 자체가 문제가 없어지는 시점이 올 거야. 자꾸 그 기대가 너무 크니까 그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공부는 문제투성이에요.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결해가고 반복해서 보고 내 말로 자꾸 바꾸고. 그러니까 내가 뭐 정리할 때 좀 빨라지는 느낌이야. 빠르게 정리를 했어. 근데 그게 이제 또 뭘 정리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제시문을 정리하는 거냐, 성취기능을 정리하는 거냐, 내 느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어, 저도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선생님들하고 그 학습에 관련해서 부딪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은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좀 재밌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재밌게 하냐는 약간 이 교재에 보면은 그, 그 어, 예를 들어서 그 공성성의 원리 처음에 이렇게 성취 기준이랑 해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 많은 예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예들을 제가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굉장히 쉽게 읽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거는 솔직히 잘 적용되고 그리고 솔직히 유치하고 재미가 없는데 이거를 최대한 내가 이 얘가 유치하고 재미없더라도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그냥 유치해지고 정말 재밌게 공부를 해보자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대화를 하는데 끼어들기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너 끼어들었구나.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었어?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재밌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좀 신기했던 거는 이제 강의가 3개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 중에 이제 대화의 원리 그 거의 마지막 부분 그쪽을 듣는데 그 대화의 원리 중에 이제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또 개론서에는 제가 예전에 1, 2호를 공부했을 때는 체면이랑 위협에 관해서도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다가 멈추고 개론서 또 찾아보고 이거 질문해야지 하고 또 적어두기도 하고 그리고 적절한 거리 유지 원리에서 이제 리치가 말한 그 뭐지? 그 선택권도 개론서에서 봤었는데 그 강의 처음에 그 교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교수님께 여쭤봐야지 하고 적어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요령의 경륜 그게 또 이제 적절한 거리 유지 그 원리랑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말하기 간접적으로 말하기 이게 거의 동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관지어서 그 질문을 해야겠다 했는데 거의 강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에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구분하지 말라 기준을 준다. 또 그리고 또 리치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좀 이렇게 했나 그냥 알아서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또 좀 재밌게 이번에 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그 1, 2월 강의를 또 들으셨었다. 그때는 사실은 예제도 들려드렸고 그렇지만 조금 더 이론이 강했다면 지금 3, 4월이 반복이라는 말씀 제가 분명히 1, 2월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최면 위협 같은 경우는 이론서에서 봤던 것이기도 하고 시험지에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연결되면서 그런데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해주셨네. 그럼 내가 그게 떠오르니까 찾아보기도 하고 좋은 또 현상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서 유치하지만 근데 우리가 유치한 일 할 거예요 이제 학교 가서 이거 가르쳐야 돼. 그 애들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럼 유치복장에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유치해지자. 결국은 아이들 수준으로 갑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유치한 예도 들어보고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걸 했던 것 같고 중간에 가면서 계속 연관 지어봐야지 찾아봐야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는데 내가 미리 좀 오버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나의 사고인 거예요. 아주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걸 적용해 가면서 또 내가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했던 거, 본인이 알고 있던 공부했던 거를 적용시켜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 봤던 건데.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도 개론서를 항상 제 교재가 있더라도 제 교재나 개론서를 항상 두고 공부하라고 했던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잘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오늘 날씨 어떤가요? 어제 저녁부터 좋아요? 네. 추워. 춥나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은데 좋은데 바람이 좀 많이 근데 불기도 하고 조금 추워졌다. 좀 추워졌다? 딱 좋은. 딱 좋아요. 저도 이런 날씨 딱 좋아해요. 딱 좋아요. 네. 서늘한. 맞아요. 여기서 더 더워지면 힘들어. 난 딱 식어요. 아, 아니 그냥 참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는 어제 오늘 날씨가 딱 좋아. 누군가는 추워. 뭐 진짜 달라. 그 다음에 날씨도 그 전전쯤에는 조금 또 따뜻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부도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오락가락할 것이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 것이 만들어지면 신날 수도 있고 안 신날 수도 있고 그런 지금이 좀 답답하고 하면 구름이 낀 거다. 날씨가 좀 흐린 거다. 추워진 거다. 이렇게 하고 또 맑아진 거다. 이렇게 좀 생각들을 전환해 가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그 상장님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난주 한 주 공부해 가시면서 느꼈던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성취 기준 분석하면서 조금 느꼈던 게 있어서 제가 이제 2012 중학교 듣기 말하기부터 고등학교 국어 2까지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 해설 주신 거랑 제 해설 주신 거랑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성취 기준만 보고 질문해 보라고 하셨던 거를 그 해설 위쪽에 새롭게 칸을 만들어서 좀 의식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정리하니까 해설이랑도 좀 비교가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랑 달랐던 부분, 같았던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취 기준 분석도 잘 된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아이고 좋은 경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할 수 있는 걸 드린다 했어요. 할 수 있는 부분. 양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해보면 좀 되게 좋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제가 했던 것과 우리 상장님이 했던 거를 스스로 비교도 해보고 같은 점 보고 차이점도 보고 또 유사하다면 또 기분도 좋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제 우리가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취감들을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 이제 어느새 스스로 내가 이제 온전하게 내가 다 판단해서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잘 타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질문들, 뭐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궁금한 것들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어떤 것부터 할까요? 우리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근데 그거 갈까요? 우리 수업 네, 수업 어떤 거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기출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 157쪽에 토론 같이 한번 보시죠. 157쪽. 157쪽에 국어 토론 토론 부분 성취 기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교수님이 그 토론의 요소 2번 그리고 그 가로 1번에 토론의 일반적 요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입론 부분에 있는 옆에 괄호들을 그냥 넘어갔어요? 건너뛰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채워주실 수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빼먹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157쪽에 네. 그 토론의 요소. 네, 토론의 일반적 네, 요소 그리고 지금 페이지 아이고야 이거 왜 이러냐. 아이고. 페이지 157쪽입니다. 지금 빠뜨린 게 있습니다. 2번의 토론의 요소에 쌍가로 1번 토론의 일반적 요소인가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 오른쪽 가로. 네, 네. 네네. 첫 번째가 뭘까요? 주장, 첫 번째. 입장, 이것을 논제요. 논제. 거기 논제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고요. 첫 번째 가로는 논제입니다. 논제 문제 쟁점, 입론, 반론은 써주셨어요. 썼는데. 그 옆에 아, 입론 아, 옆에 입론 옆에. 네. 입론 옆에. 맞아요. 어떤 논제에 대해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그 주장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 지금 그 토론의 요소 쌍가로 1번 토론의 일반적 요소 중에 인론의 개념이에요. 어떤 논제에 대해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그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말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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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분? 네. 페이지 76쪽에요. 76쪽입니다. 교수님께서 반대신문식 토론 이거 설명해 주실 때 네. 최종 변론이 확장된 거라고, 최종 변론 원래 없는데 변형된 형태로. 네, 변형된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 입론을 하고 이제 반대 신문하고 반박하고 하는 거 반복한 뒤에 네. 이제 반론이 네. 최종 변론처럼 이제 자신의 의견을 좀 요약 재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추가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네네. 우리 뭐야? 몇 쪽이죠? 76쪽. 네, 맞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없는 게 네. 맞다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네. 이게 토론이 그러니까 반대식 토론이 있잖아요. 입론하고 그게 이제 규칙인데 일반적 모델인데 실제 토론에서는 다양하게 변주된다. 그래서 변주된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규칙은 입론, 반대신문, 반론. 이렇게 해서 한 사람당 3개. 한 사람당 찬성이 3개. 보통은 찬성 1, 2, 반대 1, 2 등장합니다. 한 사람당 입론, 반대신문, 반론. 그러니까 꼭 총 12번의 순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사실은 변형하다 보면 어떨 수도 있냐면 찬성이 3명일 수도 있어요. 2명이 이제 보통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찬성 셋, 반대 셋이다 등장하면 68, 18번을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궁금하시면서 이건 좀 작은 질문인데 네. 페이지 92쪽에 네. 목적과 상대에 따른 대화의 실제에서 이제 이거는 학습 활동이 아니고 교수님께서 그냥 넣어주신 그 지문 속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맨 처음에 이제 다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지 고르고 슬기 입장에서 그 이유를 말해보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 이거 답지에도 없더라고요. 답이 뭔지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3번, 네, 저는 3번이라고 했는데 4번도 정말 좋은 답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아, 그냥 4번처럼 맞아. 그냥 네 저는 이게 처음에 학습 활동인 줄 알고 위에 성취기도 적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밑에도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거 학습 활동 아니구나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페이지 이쪽 92쪽입니다. 페이지 92쪽. 일단 슬기한테 1, 2번은 네. 좀 아니구나. 네, 이게 네. 객관식이 아니고요. 네. 뭐 3, 4번은 둘 다 뭐 특별히 괜찮아. 괜찮다. 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입장에서 이유를 대봐라라고 한다면 없지만 우리 예시 답안에는 제시 안 했지만 이렇게 했는데 슬기가 뭐라고 왜 골랐는지가 이제 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4번이 좀 더 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슬기는 이 그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되게 뭔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일단 칭찬을 해주면 그래도 뭔가 그려볼 수 있겠다 하고 좀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4번이 조금 더 좋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그렇죠.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답은 3번도 되고 4번도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4번 쪽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기는 한다. 그러니까 물론 잘 읽으셨어요. 그 지금 슬기의 위의 상황. 그래서 친구보다는 내가 못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무작정 도움을 막 준다라기보다는 자기 좀, 효능감을 효능감을 긍정적 반응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게 안 들어요. T인가 봐. F인데 저도 F인데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칭찬해주니까 뭐라도 했으면 그걸 칭찬해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못 그렸는데 들판에 온통 하얀 눈이 내렸다고 하면 이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4번이 오히려 더 매기는 거라고. 오빠가 매기냐? 그러니까 어쨌든 숙제를 해야 하는 거고 슬기 입장에서는 숙제를 도와주는 쪽이 좀 더 슬기에게 그러니까 이로운 방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 2번보다는 네, 3, 4번이 더 낫다. 낫고 글쎄요, 하여튼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학생들 오늘 상대로 하는 학습 활동이니까 다양한 상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됐나 봐요, 확실히. 그래도. 질문. 네네. 제가 이해하는 게 네. 맞는지 좀 여쭤보려고 네네. 하는데 이 협상의 단계가 첫 번째가 우리 그쪽으로 가죠. 그쪽으로 해야지 같이 얘기하는 쪽입니다. 114쪽입니다. 이번에는 114쪽입니다. 협상과 관련된 그 협상의 단계 첫 번째가 네. 그 의제와 대안 확인임을 이걸 이루어 볼 때 네. 그 대안은 네. 협상 전에 준비해 오는 거고 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 대안이 근원적 이해 차이를 분석하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 수정되거나 이전에 있던 대안이 수정되거나 새로 생길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그 114쪽 아마 그 흐름표, 협상의 흐름표 쪽에 나오는 어쨌든 의제와 대안 확인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니까 맞습니다. 대안은 가져와야죠. 협상 당사자들이. 근데 우리도 이렇게 지금 체험 프로젝트로 서로 의견 교환을 벌써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질문했거나 공부해 왔던 게 있는데 저의 이야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뭐였냐면 난
이게 궁금해. 난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여기에 들고 나왔는데 누군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즉석에서도 뭔가 의견들을 내시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실제 협상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맞다. 미리 저쪽의 근원적 이해, 그다음에 우리 쪽의 근원적 이해를 좀 생각해보고 미리 대안을 그러니까 저쪽의 근원적 이해를 협상 전에도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원할까? 그다음에 우리는 뭘 원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대안을. 그리고 가지고 나옵니다, 협상 테이블에. 근데 제가 그 이론 공부 말씀드릴 때 근원적 이해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다고 수업에서 말씀드렸었어요. 뭘까요? 1, 2월에 말씀드렸고 근원적 이해라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이해라는 말이 뭐냐면 언더스탠드가 아니라 인터레스트예요. 이득. 근원적인 이득이 뭘까? 저쪽의 근원적 이득, 나의 근원적 이득.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근원적 이해를 파악하려 합니다. 노력한다. 그죠? 내 것도 너희 것도. 그리고 협상장에 나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의 더 깊은 근원적 이해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준비하고 변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도 준비하고 만나서 협상하면서 대화하면서 근원적 이해를 파악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1, 2월 프린트로 네. 보관도 배웠잖아요. 네네. 그 보관도 그러면 협상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것도 맞죠. 물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가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련해야지. 들어가기 전에 갖고 있는다. 그렇기도 하고 들어가서 또 다른 이렇게 어떤 협상이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1차 협상, 2차 협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1차 협상 끝났어. 끝나고 이제 우리 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쪽 나랑 개인적으로 협상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예제로 나오는 것들은 지역 주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라는 공용주차장 관리 문제. 이쪽은 정부 쪽, 우리는 주민 쪽. 그러면 어떤 1차 협상을 한 후에 돌아와서 주민들과 간담회 할 수 있잖아요. 주민 대표가.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주고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변할 수도 있다. 보관이 변할 수도 있다. 미리 가져간다. 근데 그것이 영원 불별, 대안이든 보관이든 영원 불별이 아니라 실제 협상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차 협상이라고 하지만 협상 중간에 협상을 쉴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측과 의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되 가변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질문이 네.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단계 의제와 대안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대안이 의제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세 번째 단계인 제안 및 교환 거래 추진이 제안이 대안을 던지는 거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의 대안과 세 번째 단계에서의 제안에서의 대안이 좀 다를 수도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협상의 수를, 그러니까 의제 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파이브 풀리기? 이게 더 이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세 번째 단계에서 대안을 던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 단계에서 이 협상 의제의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건가? 파이브 풀리기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의 대안과 세 번째 단계에서 제안에서 대안을 던지는 거에 그 대안이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질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왔더라. 이 의제와 대안이라는 건 일단 미리 준비된 거야. 근데 갖고 들어왔어. 그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저 사람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논의하다 보면 이제 의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안을 더 세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상회장님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 네. 아니, 지금 질문해도 될까요? 됩니다. 네. 아, 네네. 어, 저는 고등학교 국어
1에 아니 국어 2에 비판적 듣기 부분에서 네, 혹시 페이지 수 있으실까요? 아, 네. 165페이지요. 네. 165쪽인가요? 네. 네네네. 아, 네. 이게 성취 기준 분석하면서 좀 들었던 의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처음에 성취 기준 분석하면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이제 각각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료의 출처나 이런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이 타당성 부분에서 이제 주장이 타당한지 근거가 타당한지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지라는 그 내용이 이제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어떻게 알지?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구체적인 예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뭐 예시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지금 신뢰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걸 신뢰할 수 있냐 없냐로 이제 판단 내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타당성은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7쪽으로 가면 3번 문제 스마트폰에 보면 여기는 실제 예거든요. 타당성을 검증해 보자. 여기 지금 뭐 스쿨존 관련된 그러니까 교통 그 위반 관련한 부분 관련해서 이제 범칙금 과태료를 올리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가나다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내는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일단 가장 확실한 3번의 타당한 예의 근거를 일단 근거로 일단 보면 좋겠고요. 그 3번의 1, 2번이 그래서 그 타당성을 평가해보자라는 예제로 활용하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제가 없어서 조금 구체화되지 않는 거로 본다면 뭐 타당성의 예제는 좀 거기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169쪽에도 극지방 개방의 그 개발의 꿈이라고 하는 예제도 분석을 해보시면 1번 문제, 2번 문제, 학습활동 2번, 170쪽 학습활동 2번에 그 타당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고 극지방 개발의 꿈이라고 하는 그 지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그 실제 예문이죠. 를 통해서 좀 찾아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좀 분석해 보시면 일단 조금 더 확실해질 것 같고 그냥 지금 뭐 말로 한번 예를 그냥 한번 우리가 좀 형성화 시켜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 기출 시험에서도 기출에서도 출제가 되었었는데 스마트폰 교실에서 스마트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비판적 그 듣기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고 거기서 이제 어떤 예제가 나왔었냐면 학생은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뭐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그 근거들을 대면서 주장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그걸 예로 든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예로 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 주장한다. 지금 우리가 학생이다. 근데 교실에서 스마트폰 쓰게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주장하는 거야. 그러려면 근거를 대야 되겠죠. 근데 그 근거에는 타당하기도 해야 되고 신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공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 물어보신 건 신뢰와 타당이니까 신뢰성이라는 건 어떤 원로 국회의원이 맞나요? 신뢰성인가? 사실 출처니까 뭔가 나무위키 이런 데 말고 전문가 쪽에서 지금 내가 드는 예제가 네.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원로 국회의원이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어떤 뭐 신문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드는 거지만 그렇다면 그건 신뢰성이 떨어져. 과연 이건 뭐의 문제인가? 신뢰성의 문제인가? 타당성의 문제인가? 신뢰성.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자는 거예요. 시험지였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었다. 내 주장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시험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네. 학생은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사용하면 뭔가 정보도 많이 찾을 수 있고 좋다. 이게 주장. 그런데 근거로 든 게 어느 원로 국회의원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학생들을 시켜야 한다라고 했던 말을 인용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돼 있다? 신뢰성과 관련돼 있는데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예제로 하나 보고 방금 이제 타당성이 조금 많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교실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뭐 여러 정보 및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써야 된다가 이제 주장이고 근거를 대겠습니다. 근거를 대는데 저는 평소에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상당히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근거를 댄 거야. 평소에 음악을 들으면서 스마트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더니 심신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달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었다. 이것은 뭐와 관련돼 있느냐? 타당성과 관련돼 있다. 근데 뭐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왜 떨어지냐? 지금 그 친구가 주장하는 바는 뭐다?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교과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친구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나는 심신의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거죠? 이치가 안 맞아. 자신의 주장과 자신이 내세운 근거가 일치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게 된다. 그래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를 서술했어야 되는 거다. 지금 우리가 뭐 요 뒤에도 타당성에 대한 예제가 있긴 하지만 시험에서 기출 문제에서 그 타당성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장과 근거가 과연 이렇게 말해요. 타당성이라면 다른 말로 연관성. 여기 우리 단어 165쪽 타당성 표 있죠. 네. 거기도 연관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말하면 관련성. 주장과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그럼 이렇게 거꾸로 봅시다. 아까 요 말씀 드리고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원로 국회의원이 한 말은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쓰면 정보의 유용성이 있다라는 말은 타당합니까? 말 자체는 그렇죠. 이렇게 따져요. 이게 중복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신뢰성은 떨어지는데 주장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된다. 그게 단순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근거가 신뢰 타당 이렇게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타당성은 문제가 없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나?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교실에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 원로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근거는 일단 주장과는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답을 쓸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제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원로학자 그 이야기는 신뢰성과 관련된 거야. 그 근거는 only 신뢰성하고만 관련 있어.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조금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서 좋았어요. 네, 또 질문 쭉. 그럼 여기서 주장과 근거의 어떤 연관성, 관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크게 보면 논리라고 받는 거죠. 오, 논리적인 거. 논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풀면 추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추리를 하려면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발자국이 이렇게 났다. 네, 맞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법이 있지만 발자국이 이쪽으로 났다. 범죄 현장인데 창가 쪽으로 발자국이 있고 거꾸로는 없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거예요. 창문으로 도망쳤구나. 다시 앞으로 문으로 들어오는 적만 있고 돌아 나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게 바로 논리적 사고.
추리할 때 그럼 여기서는 네. 논리성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논리성이라는 말은 그냥 함유되어 있는 거로 봐야겠죠. 아, 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연관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렇게 좀 더 추가하자. 논리적 연관성. 논리적 이렇게 연관성. 됩니다. 아, 네. 질문해주신 분이 네.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든 생각이 네. 그러니까 주장이 타당한가, 근거가 타당한가,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관련 있나, 요 세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근거가 타당한 거나 뭐 관련 있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주장이 타당한 거라는 거에 정확한 예시가 생각이 안 난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주장이 타당하려면 근거가 타당해야 주장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도출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주장이 타당한데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는 거는 그건 관련성의 문제고 주장의 타당성을 저희가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무조건 타당해야 주장의 타당함을 저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죠.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자, 주장입니다.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 학생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쳐라. 이 주장 아닙니까? 네. 이거 타당한가요? 해야 그건 돼. 타당하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그 주장 자체가 아, 우리 인류 보편적 도덕성,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그건 판단을. 공정성의 공정성 문제 아닌가요? 정의롭지 못한 거니까. 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 공정성. 상대가 주장하는 바가 네.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판단하면서 듣는 게 공정성. 편파되거나 왜곡되지 않으면 않기만 하면 되나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공정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매한 부분이 생겨. 아, 그래. 그게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우리가 입처럼 딱 칼로 쓰리지 않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도둑질을 아이들 가르쳐야 돼.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멘트. 우리가 아까 정의롭고 통과시키지 않고 맞아 개념으로. 근데 방금 제가 주장한 학생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칩시다. 그건 타당 쪽.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정의롭냐? 단순하게 개념으로만 찍어 누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예제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개념만 가지고 이게 딱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럼 학생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도 타당성이라는 건 이렇게 보죠. 옳냐 옳지 않냐. 옳냐 옳지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공정한 부분에 들어가면 공정한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그 옳다의 기준이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에요. 옳다 그르다.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럼 어떤 게 우리 문화 또 우리 팀, 반대 뭐 너와 나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그건 단순히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보편 타당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둘은 합의했는데 이쪽은 합의를 못했어. 그럼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타당하지 않지. 이게 깊이 들어가면 어렵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되진 않고 네. 뭔가 장치를 항상 준다는 거. 이게 언어 현상이라는 게 우리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나올 것처럼 얘기해지지만 깊이 들어가면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헷갈리고요. 그러면 그렇게 혼재된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는 사람도 안다. 답이 중복된다는 거. 그러면 반드시 사다리를 수동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하세요. 먼저. 그 공정성에서 어떤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것도 공정성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발표를 하는 발표자가 그 본인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자료 조사를 했는데 본인한테 유리하게 그 자료를 짜깁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공정성에 위배되는 건지 아니면 신뢰성에 위배되는 건지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둘 다가 가능한 걸까요?
짜깁기를 했다. 네. 어떻게 짜깁기가 돼 있는 게가 되나? 조작을 했는가? 통계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 뭐 5를 50으로 바꿀 수도 있고. 기출을 풀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기출에 있다고 보겠지만 거기서 그 물을 많이 마시는 월이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를 뭐 따졌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자료 조사를 1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면 그걸 모두 함의를 해야 하는데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7, 8월의 조사 결과를 뺐다는 게 이거를 만약에 시험에서 비판적 듣기로 따졌을 때 어긴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찾으라고 한다면 신뢰성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공정성으로 봐야 하는지가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안 나왔으니까 일단 다행이고. 네. 우리가 항상 그걸 그렇게 낸다면이라는 생각 조심해서 생각해요. 아, 네. 나오지 않은 것. 얘를 그렇게 나온다면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뭔가 장치가 더 필요할 텐데. 아, 앞뒤에 항상 그런 문맥적인 거를 토대로 내게 되거든 문제를. 근데 그 문제만 보고 이거를 내가 뭘 공부했으니까 얘를 갖고 본다면 네. 그러면 얘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뭔가 문맥이. 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뭐라고 답변하기가 딱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 이건 신뢰입니까 뭡니까 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뭐 근데 굳이 따지자면 공정성 떨어지는 게 좀 더 낫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여름 그 기간의 그 수치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처가 그걸 분명하고 속이거나, 전문가가 네, 뭐 너무 옛날 신뢰성은 뭐 50년 전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 뭐 여기 우물이 있어. 있잖아. 근데 그 냇물. 근데 뭐 다 양호야. 네네네. 그래서 뭐 마시려고 딱 했는데 1950년도에 측정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수치 자체는 여름 거를 포함한 예를 들어 딱 여름 거의 수치는 정확한 거야. 그런데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고 그것만 뽑아왔다는 건 다른 쪽에는 좀 다른데 의견들이 그러면 이제 좀 불공정하게 가져왔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 뭐 그러나 문제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거는 그거대로만 좀 그 문제를 풀 때에 필요한 내 사고로 가면 되고 얘를 자꾸 요 공부한 걸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류가 자꾸 생길 수 있어요. 네. 막 멘붕이 오니까 반드시 그럴 때는 다른 장치를 줄 것이다. 그렇게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게 타당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왜냐면 그걸 주장할 때는 여름 전체 걸 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는 건데 7, 8월 뺀 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게 또 주당이랑 근거가 연관이 있다. 연관은 있으면 그럼 타당하다고 그 관련이 있다. 관련이 관련이 없는 걸 들고 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게 이런 신뢰 타당 공정성은 굉장히 논리학적 요소고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추리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까 말했던 뭐 연역 추리, 귀납 추리, 뭐 이런 추리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론서 또는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그것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인터넷에 추리의 종류라고 치는데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50가지도 넘어요. 추리가. 그 논리학에서 말하는 수학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공부를 이제 욕심이 생기면 인용의 범위를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니 이게 열정이라고 난 너무 좋은 열정이라고 생각해. 과잉 노력자. 아니 그것도 근데 필요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봐야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어디까지 가든 좋아. 그것까지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나 우리는 다시 우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어디로 돌아올 거냐? 기준은 기출이야. 나중에 우리가 기출도 풀겠지만 기준점을 벗어나는 지점.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도 논문의 지점까지 가는 질문도 있고 그것들을 제가 계속 이제 조율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답변을 모두 하려고 노력을 자꾸 해. 그러면 이제 범위를 자꾸 벗어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 제가
그 범위는 조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임용 기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쉬는 시간에 한번 그 인터넷 쳐서 추리의 종류, 논리학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우리 뭐 나무 위키라든가 보시면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 갈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안 가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사실 좀 그런 정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추가로. 저 질문 네네. 있는데 그 페이지 146쪽이고요. 그 공감정 듣기의 방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말해보자. 이거 학습 활동을 제가 풀어봤는데 저는 이제 집중하기, 격려하기, 반영하기를 좀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뭐 교과서마다 다르다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전 요거를 공감정 듣기 기본 기준이라 생각을 하고 답을 체크를 했는데 이제 뭐 맞장구 치기, 반복하기, 뭐 감정이입하기라는 등의 이제 미래인 교과서에 그 듣기 방법을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눠보니까 뭐 집중하기와 격려하기는 소극적 들어주기, 그 다음에 반영하기는 적극적 들어주기라고 이제 똑같은 개념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디귿을 정말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요 부분을 저는 처음에 적을 때 격려라고 그냥 격려라고 하면 소극적 들어주기라고 했는데 알고 이제 답을 보니까 반복하기더라고요. 근데 반복하기는 또 반영하기의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반영하기를 재진술, 그러니까 재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어떤 어미라든지 앞에 뭐 말하자면 이런 거지 아니면 아 너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나 축구 그만두고 싶어라고 해서 내가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똑같이 말한 거죠. 완전 똑같이 말한 거라서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음. 말을 더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격려해준다라고 아.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아, 근데 똑같이 아. 반복하는 것도 그냥 반영하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똑같이? 그것도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다 있는 것 딱 같아요. 잘라기가 맞아요. 또 애매한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이 문제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어찌됐건 문제를 만드시는 분들은 반복이라고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반영적으로 의도하고 이 문제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언어라는 건 딱 안 잘라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격려하기로 내고 싶어. 의도가. 그러면 그쪽으로 나오도록. 이게 이쪽도 나올 수 있고 사실은 이 분들은 반복하기라고 해서 반영하기로 내고 싶은 거였던 것 같아. 근데 그쪽으로 내고 싶으면 그쪽에 뭔가의 소스를 줄 것이다. 좀 더 보면 질문, 이 됩니다. 대화가 조금 더 뭐, 반영하기로 치우칠 수 있도록 그렇지, 나온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전 선생님께서 헷갈리신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의문형으로 끝났잖아요. 네. 쉽다고? 라고 끝났으니까 뭔가 너가 더 말을 하게끔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게끔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헷갈리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동생이 나 축구 그만두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창조 형이겠죠? 얘가 너 축구를 그만두고 싶구나 라고 얘기하면 이건 그냥 반영하기고 재진술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영하기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문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격려하기처럼 그럼 느껴질 수도 느껴지는 있는 거고 거죠. 그냥 이거를 그만두고 싶구나라고 네. 하면 되지.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연인들 사이에서 T인 사람들은 F한테 공감해주고 싶으면은 무조건 그 사람 말 따라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네, 뭐 아까 질문 네. 140쪽에 이럴 때는 목표 1번 지문인데 네. 그 한창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부분이 유령의 경우를 어긴 것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극단적으로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유령의 경우도 상대방의 부담을 줬기 때문에 그 경우를 어긴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빈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좋아라고 대답을 했으면 네. 유령의 경륜을 어기지 않은 건가? 날카로운. 그런 수빈이가 오늘부터 난 오늘 오후 약속 있는 데라고 네. 끝을 맺었는데 끝을 바꾼 다음에 그래도 어겼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현상이 일단 얘 대답은 좋아라고 했으니까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게 1번이고 그다음 2번은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이 현창이가 정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냥 자기가 혼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남도록 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독단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줬다. 이렇게 단죄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시험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물론 네. 어떤 친구가 성인이야 성인. 약간 뭐 예수님 부처님급. 그래서 나한테 누가 넌 아마 너 혼자 해 청소. 내가 그럼 얘 지금 안 걸리고 나는 부담스럽거든.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부담을 주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그 부담이라는 게 질문이 상대가 부담을 안 느꼈으면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게 맥락에 따라 좀 위아래가 맥락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이 비슷하더라도 전혀 부담이 아닌 걸로 느끼는 상황도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좀 수빈이가 부담을 안 받았더라도 그러니까 부담을 주지 않게 말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다. 근데 본인은 그거죠. 내가 부담 안 받았으면 얘는 요의 경우를 어기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건가요? 질문이.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냐? 아니면 전체 맥락을 맥락 봐야죠. 맥락 봐야 되고 요령의 경류를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부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부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우리 그 표에는 앞쪽에 그 개념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상대 부담을 낮춰주라고. 그죠? 그러니까 부담이라는 단어에만 빠지면 안 된다. 그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우리 원래 몇 쪽입니까? 137쪽인가요? 네. 거기에 이제 예제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부담 쪽에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플러스하고 가만히 예제를 들여다보면 선택권을 약간 상대한테 주는 맞아요. 우리 예제를 보면 노트 빌려줘 라는 것보다는 내가 수업을 못 들었는데 미안하지만 노트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이건 부담도 낮춰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는 너에게 맡길게. 선택권도 상대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 빌려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직접적이고 명령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것도 좋지 않다는 거야.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럴 때는 앞에 미안하지만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완곡하게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하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부담으로만 표현하지 말고 부담 플러스 부담도 낮춰주고 선택권도 상대에게 좀 주고 그 다음에 직접적 표현보다는 간접적 표현이나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건 상대를 위한 내가 할 일이라는 거지. 상대가 어떻게 느끼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부드럽게 말하면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예만 좀 들은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듣는데 그러니까 너 좀 조용히 해줄래? 춤춤거리고 계속 말 안 듣고 막 떠들어오는데 야 안 다칠래? 막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막 욕 듣거나 막 내 맞으면 좋아하는 이상한 거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낮춰주면서 말하게 하나 하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뭐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벌써 쭉 지나갔습니다. 조금 또 쉬었다가 이어서